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되네요. 점차 교수님들도 굉장히 이제 사실은 동영상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 배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대면으로 수업하는 거하고 온라인하고 수업하는 어떤 부분들이 약간씩 좀 차이는 날 거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시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래는 2주에서 3주, 4주 이렇게 늘어나고 잘못하면은 한 학기를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사실은 서글픈 어떤 마음도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학사 전문 학사를 마쳐서 학사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 교수가 아닙니다. 외래 교수이죠. 외래 교수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산업체 현장에서 거의 30년 정도를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대면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뭐 언젠가는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잘 준비를 하시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자료도 올려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학사로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학점은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 학문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그런 또 생각은 좀 들기는 들어요. 뭐 어떻든 간에 쉽게 어떻게 할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높아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이미 생각하고 있을 건데 학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학점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학사로 올라왔을 거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어떻든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기사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따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사든 간에 소방에 대한 부분들은 전기하고 기계를 반드시 땄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 교수이기 전에 여러분들 선배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수업을 해야 되지만 수업하겠지만 수업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 가든 공무원으로 소방 공무원으로 가든 소방 공무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점 플러스 뭐냐면 다음에 학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급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따야 할 자격이다. 저는 굉장히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냐면 소방 공무원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뭐냐면 두 가지로 돼 있죠. 하나는 기업체로 나가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업체로 나가면 뭐 여러분들 중소기업도 좋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도 좋은데 뭐 어떻든 간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의 자격을 따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두 개의 자격을 땄다. 그리고 학점이 좋다. 그러면 지금 대기업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야 될 자격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사 자격증으로 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사 자격증이 굉장히 많죠. 그 자격증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지만 전기랑 또 비교를 해보면 또 누가 좋다고 할 수도 없지만 어떤 그 자격증 자체로도 좋지만 다음에 관리사나 기술사로 나아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야 되는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어떤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만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이와 관계 없는 부분이 필요하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어떻든 간에 굉장히 길어진 어떤 세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60, 60이면 정년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3, 40년을 더 살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손에서 자란 시간들이 25세에서 30세입니다. 자, 그러면 60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30년 정도를 생활하고 나머지 반 이상을 또 생활해야 되는 이런 여러분의 세대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이후의 것도 본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부분들이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기본적인 정책인데 소방만큼은 인명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재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방 공무원들도 국가직으로 전환을 시켰고 소방에 대해서만큼은 규제를 강화시켜도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미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더 강화될 겁니다. 규제가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먹거리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소방안전관리과에 들어온 어떤 그 부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큰 행운이고요. 그 행운이 왜 행운이냐면 소방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 기업체 자격증 따고 학점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도 있고 또 학사, 기본적인 대학원, 박사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 있는 전문 대학교에 있는 뭐 대학 교수들도 일반 학과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소방학과에서는 얼마든지 대학 교수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걸어왔는지는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부 교수가 얼마든지 강의가 가능할 겁니다. 충분히 어떤 능력이 계신 교수님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외래 교수를 그래도 불러서 전문가를 넣어서 교수를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어차피 사회에 이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살아있는 어떤 학문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살아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소통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대면 방식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든 간에 카톡을 개설해 놓았고 그 카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원자와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는 원소 주기율표도 분명히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상향해서 배운다 하더라도 나쁠 것까지는 않고요. 그래서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원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원자의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원자의 표기는 왜 하더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원소 주기율표의 어떤 특성들은 어떤 게 있더라. 그 원소 주기율표라든지 원자가 어떻게 원자를 알면은 이 세상에 해석이 불가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원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런 겁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입니다.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자, 반도체는 여러분들은 이제 물질은 뭐가 있습니까? 도체가 있고요. 전기를 통하는 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전기를 통했다가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다가 하는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도체가 있습니다. 부도체.
부두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을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가 과연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또 전기가 통하고 어떻을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반도체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건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일단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형 반도체는 실리콘과 게르마늄 이 원자는 기본적으로 실리콘과 게르마늄은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갈륨과 인듐은 플러스 갈륨이라는 어떤 원자와 인듐이라는 원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결합을 하면요. 두 개를 결합하면 하나가 남습니다. 자, 하나가 남습니다. 자, 두 개를 결합을 하면은 최외곽 전자가 8개까지 앉힐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4개를 받으면 7개밖에 안 되죠. 여기도 8개가 차야 되고 여기도 8개를 차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가 남더라. 두 개의 결합을 실리콘과 인듐에 대한 부분들을 결합을 했더니 거기에 어떤 결합을 하지 못하고 하나 남는 것이 있더라. 그것은 전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P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게르마늄과 실리콘이 최외곽 전자가 4개인 것과 갈륨이나 인듐 같은 원자들은 최외곽 전자가 3개입니다. 두 개를 결합했을 때 하나의 자리가 남아요. 그것을 전공이라고 그럽니다. 그와는 반대로 N형 반도체입니다. N형 반도체는 아까 최외곽 전자가 4가인 실리콘이나 게르마늄과 그리고 불순물 비소나 안티몬을 혼입하게 되면 이것은 최외곽 전자가 5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렇게 결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실리콘과 비소가 결합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실리콘이 몇 개가 가지고 있다? 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5개죠. 그리고 실리콘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결합하죠. 하나가 비소가 남죠. 자,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결합을 시키면 하나가 남죠. 이 두 개를 4가하고 3가하고 결합을 하면 하나가 부족하죠. 전공입니다. 그리고 4가와 5가를 결합을 하고 나면 이게 하나가 남습니다. 자, 이것을 뭐냐면은 가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가 된답니다. 자, 이것들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여기에 있는 가전자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예부의 어떤 일을 줬을 때 거기에는 어떤 빛, 열, 어떤 요런 부분들이 줬을 때 쉽게 자유전자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P형 반도체는 실리콘과 게르마늄의 5개,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갈륨과 인듐의 3개의 전자를 가지고 결합을 했더니 하나가 부족한 전공 상태, 이렇게 부족한 자리가 남는 전공 상태가 되고 실리콘과 비소나 안티몬을 결합하게 되면 다 4개의 전자와 5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결합을 했더니 하나의 전자가 남고요. 이 하나의 전자는 붙어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전자가 돼서 외부에서 조그마한 에너지가 주어지게 되면 저 전자가 탈락할 수 있는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이오드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일반 다이오드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반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에노드고 뭐 캐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형과 N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P형은 아까 남는 걸 전공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거는 가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전자가 남는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공과 가전자요. 자, 만약에 전기를 이렇게 걸었다고 그러면 자, 이것은 잘 모르시면 P형 반도체는 그냥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더 편합니다. 그리고 N극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면 더 편하죠. 더 편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건전지를 연결하게 되면 요게 마이너스 2죠.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죠. 여기 플러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는 전공은 이렇게 붙죠.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죠. 전기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죠. 자, 여기에 만약에 P형이 있고 플러스인 N형, 마이너스인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정방향으로, 이는 역방향입니다. 역방향으로 접속을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자, 여기는 뭐가 붙습니까? 플러스 2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2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여기에 이 플러스는 이쪽으로 밀게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반발을 일으키게 되죠. 여기는 그러면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전류가 전자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전류의 흐름은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래서 정방향으로 전기를 걸었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역방향으로 흘렀을 때에 어떤 전기는 흘러가지 못한다. 이것이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이렇게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 수가 있어도 이렇게의 전류는 흐를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반 다이오드를 뭐냐면은 정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컨버터라고 나중에 좀 확대하면 컨버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뭐냐면 나중에 충전기로도 써먹습니다. 자, 정육이 컨버터 충전기로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정육이 컨버터 충전기로서의 역할을 할 건데, 자, 한번 볼 거예요. 자, 다이오드의 응용입니다. 자, 일반 다이오드의 응용입니다. 자, 이 부분들 잘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교류와 직류를 배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교류죠. 자, 이런 교류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교류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한 번은 이쪽으로 흐르고 한 번은 이쪽으로 흐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부하에 나타날 때도 전기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요 정유기를 쓴 거예요. 정유기를 썼다. 자, 이 정유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쪽으로 흐를 때는 요렇게 흘러요. 그죠? 그리고 요쪽으로 흐를 때는 또 흐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내주는 전기가 이 방향일 수도 있고 이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자, 2일 때요. 2일 때는 흐릅니다. 당연히. 예, 1일 때도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2일 때도 뭐냐면 2에서 흐르는 이 반대의 전류도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흐르는 거죠. 1일 때도 이렇게 흐르고 2일 때도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뭐냐면 똑같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반파 종류는 뭐냐면 반파 종류는 여기 보내줄 때는 요렇게 보내준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나고요. 나타났다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신호를 주면 요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반대쪽은 방향 안 흐르더라. 그런데 이 다이오드를 몇 개를 사용하면 요렇게 몇 개를 사용하면 요렇게 전류가 흐를 때도 요렇게 흐르고 원래는 요렇게 전류가 요렇게 흐를 때도 이쪽에 요렇게 흐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도 나오더라.
반대로 된 것도 흘렸더니 요 방향으로 오더라.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면 위로 흐르는 것들은 요 방향이며 밑으로 흐르는 것들은 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파 정류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전파 정류요. 이것은 반파 정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하나의 사이클을 줬을 때 반파만 나타나더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사이클을 줬을 때 전체의 반영이 나타나더라. 전파 종류, 반파 종류입니다. 자, 이것을 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왜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다이오드는 뭐냐면 이렇게 된 교류를 넣어줬는데 밑에 있는 거 보십시오. 요렇게 변했죠. 자, 직류로 변했죠. 물론 직류라는 게 이런 직류여야 되지만 어쨌든 이게 좀 완벽하지 못한 직류가 흐른 거예요. 자, 이게 어떻든 간에 여기에 한쪽 방향으로 흘렀으니까 직류가 흐른 거예요. 자, 결국은 교류를 일반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그 원칙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 다이오드는 정류했다. 정류라는 게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 그러면 인버터의 컨버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들이 인버터의. 자, 인버터는 그러면 어디서 배우느냐? 앞으로 여러분 소방을 배울 때 재현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풍속의 변화가 필요해요. 풍속, 풍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기의 전압과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풍량을 변화시킵니다. 풍량과 풍압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인버터 컨버터는 재현 설비에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어떤 비용이 비싸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사실은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는 이제 컨버터부입니다. 그리고 표괄회로부입니다. 그리고 인버터입니다. 이 전체를 인버터라 얘기해요. 이 전체를 인버터 선별해요. 자, 컨버터는 AC를 교류를 DC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평활의 해를 거치면서 직류의 전원을 어떤 양질의 전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버터를 거쳐서 다시 교류를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유도 전등기에 공급을 합니다. 교수님, 왜 교류를 이렇게 교류로 바꿔줄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걸 넣어서 설비의 어떤 효율이 떨어지게 해서 교류로 바꿔줍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회전수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회전수는 P분의 120F입니다. 자, 이것은 극수는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서 회전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크기에 따라서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회전수는 비례관계가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팬에 대한 어떤 그 풍량을 마음 놓고 여기서 주파수를 조정해서 뭐라고요? 풍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여기에는 컨버터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사실은 삼상이죠. 자, 삼상은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단상은 요런 게 있습니다. 단상을 정류하면 요렇게 반파 정류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전파 정류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그러면 만약에 삼상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R상이고 S상입니다. 그리고
자, 삼상은 요렇게 됩니다. 요게 T상입니다. 자, 이 잘 보세요. R상은 이렇게 R상을 보시면 R상을 만약에 전파 정류하면 이렇게 올리겠죠. 이걸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하얀색 보세요. 자, 이것을 정류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여기 없어지고 여기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 나오겠죠. 요거 나오겠죠. 자, 빨간 거 잡으세요. 요 부분 정리하면 요 부분은 나오고 요 부분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요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쪼개 볼게요. 삼상을 하면 요런 게 나옵니다. 이게 직류로 변하는 겁니다. 자, 삼상을요. 삼상을 이것은 단상입니다. 삼상을 정류하면요. 요렇게 만들어져요. 직류가요. 좀 더 단상보다는 이 단상보다는 이제 단상 삼상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단상을 정류하면 요렇게 됩니다. 삼상을 정류하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더 정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인버터는 여기에 어떤 교류를 넣어줬어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자, 평활 헤르브를 거치면요, 요 어떤 밑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완전한 직류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요 교류가 컨버터를 거치게 되면, 컨버터는 여러분 충전기예요. 정류기, 충전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충전기가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220V는 교류잖아요. 그 교류를 핸드폰 충전기를 여기 하면 직류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죠. 평활 헤르프를 거치면 이렇게 깨끗한 직류가 되고요. 자, 인버터를 거치면서 다시 교류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인버터는 뭐냐? 인버터는 나중에 전력용 반도체를 씁니다. 전력용 반도체를 쓰게 되면 전력용 반도체에 어떤 게 있냐면 스위칭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스위칭요. 온오프를 둘 수 있는 게 있죠. 온오프를 둔다고 그러면, 온오프를 둔다고 이런 어떤 직류가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런 직류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온, 이런 식으로 온.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게 만들어집니다. 요런 어떤 교류가 만들어져요. 자,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다이오드는 정류기다. 정류기는 뭐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면은 요것만 한쪽 이쪽으로 흐르지 않으니까 요것만 나오더라. 근데 전파 정류 이 다이오드를 몇 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도 만들어지만 이 반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건 단상 전파 정류, 단상 반파 정류. 삼상을 만들게 되면 요렇게 바뀝니다. 좀 더 직류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그 평활 회로를 그리게 되면 완전한 직류가 되는데, 요 뒤에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인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